8강 4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은 한번 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촉각이란 것은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라는 이 사람의 이제 하고 싶은 말, 요지죠. 이 말을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그런가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험 내용을 들고 있죠. 예시를 들어서 손바닥 위에다가 물건을 하나 올려놓고 움직이지 말고 그 손바닥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맞혀 봐라, 이런 실험이죠.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있는 물건은 움직이지 않으면 뭔지 모르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움직이게 하면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촉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촉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알 수 있게 되니까, 그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니까 이게 continuous time varying patterns, 이 터치하는 이 감각이 연속적으로 시간이 변화하면서 그 패턴이 만들어지죠. 그 패턴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촉각은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그걸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에는 여기 있다가 저 시간에는 여기 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시간에 기반을 두고서 감각을 느끼게 되면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촉각이다. 그래서 답이 뭔가요? 1번? 4번은 아니겠죠. 시간의 컨셉을 형성하는데 촉각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정반대죠. 촉각을 형성하는데, 촉각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하는 역할이니까요. 아니겠죠. 자, 가운데 think of A as B 구문이 있죠. A를 B라고 간주하다는 뜻이고요. 설명하는 부분은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실험 설명은 이제 다 쉬운 영어죠. keep 목적어 보호, 목적어가 보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이런 뜻이고요. 밑에 보시면 direct analog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analogy를 유사라고 해서 direct analogy, 직접적 유사가 있다, 직접적인 유사 관계가 있다 between A and B, 이거와 이거 사이에 손가락 끝과 망막의 중심과 사이에는 직접적인 유사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손가락 끝이나 망막의 중심과 하고는 비슷하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비슷하다. 이거를 이제 유사라고 번역한 것에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다이렉트 애널러지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직접 유추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산이 생긴 것을 보고서 그것과 똑같이 낙하산을 만들었죠. 벌레 유충이 생긴 걸 보고서 그것과 똑같이 캐터필러와 탱크를 만들었죠. 이런 게 이제 다이렉트 애널러지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고 생각할 때에 그 다른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다이렉트 애널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직접 유추라고 번역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거는 살짝 다르죠. 이것과 이것 사이에, between A and B 사이에는 우산, 낙하산, 벌레 유충, 캐터필러 같은 직접 유추하고는 좀 다르죠. 두 가지가 작동하는 원리가 같다는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유추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넘어가시죠. 자, 8강 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강 5번 읽어볼 시간은 따로 줬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뭔가요? 자, 뒤에 내용을 보실까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까지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인간의 지식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다음에 인간의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인간에는 지식의 한계가 확장되기도 한다. 지식의 한계가 확장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limits, unadjusted. 지식의 한계가 확장된다라는 말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만큼만 알게 되다가 그 한계가 이만큼 확장되는 거니까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모르는 게 있지만, 근데 한계가 확장되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죠. 물론 그래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노력에 따라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 지식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나요? 마지막에서 인숏,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이다?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강력한 것이죠. 네, 그래서 답은 뭔가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정상, 지식으로 가는 지속적인 여정. 1번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두 번째는 산 위에서 하나이지만 큰 성공으로 가는 스텝. 이건 뭐 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아닌 것 같네요. 3번 부분을 전체로 통합한다. 완전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뭔가 완전으로 간다는 길에서는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그죠? 아까도 인간의 지식이 불완전하지만 완전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요. 그런데 부분을 전체로 통합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4번 보시면요. 함께 사는 거. 불확실한 세상에서 함께 사는 거.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지식 기반 사회의 두 가지 얼굴. 뭐 이런 내용도 없었죠. 따라서 1번이 제일 답과 근접하겠네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정상. 아직 인간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식으로 가는 계속적인 여정이다. 그게 이 글의 제목으로 적당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대절이 있습니다. 대절, accurate가 제가 대절이고요. discovery와 동격이죠. 이 발견은 has had humbling 이런 것을 가집니다. 어떤 지식이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삽입절이 두 개 있습니다. as로 시작하는 삽입절이 여기 두 개가 있죠. 삽입절은 딱 보이면 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19세기는 주어 was 이었다, last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to believe 믿는 것인데 뭘 믿는 것이냐? that 이하를 믿는 것이죠. The world 세상은 could 동사 ever be perfectly 조동사 본동사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19세기는 세상이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세상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믿는 마지막이었다. 이런 게 무슨 말인가요? could가 있군요. could. 세상이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다. 세상을 노력하면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거겠네요. 믿는 마지막이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뭐를? 세상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네, 이때 이후로 이제 확실성이 깨지면서 불확실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죠. 자세한 것은 과학생에게 물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this is, was 병렬구조죠. and가 is와 was를 같이 연결해서 this is impossible, this was impossible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의 내용이죠. 세상이 완벽하게 알려진다는 것, 세상을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거에도 불가능했다. 그 다음에 그 한계가 조정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No, not absolutely. 이거 또 삽입구이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삽입구는 일단 생략하고 빼고 하라 그랬죠. 자, 우리는 압니다. 뭘 합니까? 제한적으로 한계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한계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한계 속에서 한다. 한계 속에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는 게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아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때때로 자주 조정됩니다. 한계가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한계가 조정된다는 거죠. 왜? 인간이 필요가 있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노력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지식의 한계가 확정된다. 즉 아는 것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레벨의 불확실성, 아까 지식의 한계가 확정된다는 내용에 연관되는 것이죠.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만큼으로 알게 되는 것이 넓어집니다. 그럼 과거에는 불확실성의 레벨이 과거에는 이만큼의 불확실성의 레벨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이만큼 아는 것이 많아지게 되니까 불확실성의 레벨이 이만큼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새로운 레벨입니다. 인간이 알게 되는 것이 많아지니까 불확실성의 레벨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레벨의 불확실성에서 더 큰 목표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획득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문장에 as ever라는 표현이 나오죠. as ever.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여기서는 이 뜻이죠. 여전히 강력하다.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매우 뛰어난 이런 뜻으로도 사용하니까요. 예문 한번 살펴보시고 예, 대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8강 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보시죠. 예, 글의 내용을 한번 쭉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다윈주의적 사고의 흔한 오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윈주의적 사고의 흔한 오류가 뭐냐 이거죠. 행동의 변화를 뭐로 설명하느냐 하면 resulting from 뭐뭐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유전적인 변화이거나 또는 이런 출현 ex vacuo가 뭐죠? 이게 라틴어라 ex vacuo 무에서 무에서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냐라고 하면 유전적인 변화에서 비롯됐거나 아니면 무에서 출현했다. domain specific brain molecule 이 뇌의 부분이죠. 모듈 뇌의 부분이 그 domain specific은 그 영역에 특유한 그렇죠. 이를테면 안 하던 행동이 있는데 A라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행동을 안 하다가 A라는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A라는 행동을 담당하는 그 영역에 특화된 그 영역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뇌의 부분이 생겼겠죠. 그 생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윈적 사고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변화가 유전적인 변화에서 행동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무에서 생겨난 것이다.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변화가 무에서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떡 뇌가 그런 일을 하는 뇌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다. 예,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오류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뇌가 진화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유전적으로 문장에서 유전적인 변화 또는 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뇌가 그랬다는 거죠. 뇌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뇌가
유전적인 변화에서 유전적으로 적응해서 하는 것보다 뇌가 그렇게 행동적인 적응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효율적이라는 이유죠. 그래서 뇌를 가진 동물들에게서는 이 행동적인 변화라는 것이 환경의 위협에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성공적이면 그러면 유전적인 변화가 뒤를 따른다는 것이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전적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따른다는 것은 다윈주의적 오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나요? 이 행동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생기니까 위협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뇌에서 행동의 변화를 먼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행동의 변화를 먼저 처음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 행동의 변화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 행동의 변화가 성공적이면 그 뒤에 어떻게 된다? 유전적인 적응이 뒤따른다. 즉 유전자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문장은 이제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 뭐가 맞을까요? 어느 것이 처음으로 적응하는가? 행동인가? 유전자인가? 1번이 제일 그래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2번은 이기적 유전자의 통제 하에 있는 뇌. 유전자가 뇌를 통제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본문에 있던 내용과 반대죠. 이게 다윈주의적 오류라고 했습니다. 왜 동물이 고기를 먹는가? 이런 내용 없었죠. 유전자는 항상 이긴다. 자연에 대항하는 전투에서 유전자가 이긴다. 유전자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좀 소홀한 부차적인 것이고 여기서는 뇌가 행동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내용이었죠. 유전적 적응의 우월한 효율성 이것도 유전자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설명할 만한 내용은 뭐 한번 다 읽어보시고 이 문장이 조금 해석이 어렵죠. 이 문장이 해석이 어렵죠. 행동적 변화를 유전적 변화 또는 영역에 특화된 뇌의 모듈에 무에서부터 출현했다는 것으로부터 출현했다고 행동적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생물학적이지 않다. 문장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유전적 변화가 먼저 생기고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다. 또 아니고 또 이런 어떤 변화가 생긴 행동이 있죠. 특별한 행동을 변화했습니다.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뇌 모듈, 뇌의 부분, 뇌의 파츠이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뭔가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뇌의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좀 가끔씩 있죠. 이런 거는 국어 실력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이 부분도 있죠. 뇌가 행동의 기관이며 행동의 적응이라는 것은 즉각적이고 또 랜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적 적응보다는 매우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이죠. 유전을 통해 적응하는 것은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일단 뇌가 먼저 행동을 해서 뇌가 행동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behavioral adaptation 이란 말은 행동적 적응이란 말은 뇌가 시키는 거죠. 뇌가 판단을 해서 지금 여기는 이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유전적인 변화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유전적 변화라는 것은 몇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죠. 하지만 뇌가 적응해서 빨리빨리 대처하는 것, 어댑테이션, 적응하는 것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빨리 되는 것이죠. 예,
여기 follow 있죠. follow는 타동사로도 쓰기도 하죠. 뭐뭐를 따르다. 뒤에 목적어 있기도 합니다만, 근데 자동사로서 뭐뭐가 뒤따른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어떤 것이 그 뒤에 따른지 나는 알고 싶다. follow 따라와라. 뭐 이렇게 자동사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동사로 썼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비전공자인 내가 볼 때에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변화가 먼저 일어나면, 즉 뇌에서 행동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유전적 그 적응이 뒤따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나? 이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현대 진화 생물학적인 이론에 비추어 봐서 맞는 것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목이 길어졌다. 그래서 그 목이 긴 것이 유전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비전공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과 같은 말로 보이는데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즘 진화 생물학 이론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요 문장이 과연 올바른 문장인가, 이게 과학적 증거에 부합하는 문장인가를 근거를 갖춘 문서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물론 책에 나와 있는 글이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쓴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과연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